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이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 서쪽 끝에 있는 이 불량 국가들이죠. 북한과 이란입니다. 그 북한과 이란이 이란은 뭐 좀 생쇼를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북한은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좀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정말 치열하게 치고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7일 홍해에서 이란 정보함 사비즈호를 공격한 것이 이스라엘 잠수함인 것으로 드러나자 이란이 이스라엘 잠수함을 잡겠다며 구축함을 홍해로 급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우디 서부 해역인 홍해 일대에서 활동하며 후티 반군 지원과 사우디 서부 정유시설 공격을 배후에서 조종하던 이란 해군 정보함 사비즈호가 지난 4월 7일 이스라엘 잠수함이 발사한 것으로 보이는 대함 미사일에 피격되자 이란이 이 해역에 구축함을 파견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은 사건 직후 해당 해역에 해군력을 파견해 사비즈호를 보호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4월 14일 사고 해역 인근인 에리트리아 달락섬 동쪽 77km 지점에 이란 군함이 나타났습니다. 이 군함은 이란이 구축함이라고 주장하는 모찌급 호위함인데요. 길이 95m, 만재 배수량은 1,500톤급으로 우리나라의 포항급보다는 약간 큰 수준의 전투함입니다. 이 구축함에는 이란이 중국의 C-802를 복수해 만든 누르 대함미사일 4발, 사야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해상 버전인 메흐랍 미사일, 그리고 76mm 함포와 40mm 함포, 어뢰 발사관 등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란은 이 구축함에 탑재된 대잠 헬기 벨 214 헬기를 이용해서 대잠 작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 구축함을 급파했는데요. 이란의 군함 파견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에서는 조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구축함은 이름은 구축함이지만 제대로 된 대잠 탐지 소나와 센서류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재래식 잠수함에서는 세계 최정상급 성능으로 유명한 이스라엘의 돌핀2급 잠수함을 상대로 도대체 뭘 어쩔 셈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이 군함이 1,500톤급 구축함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호위함, 초계함급 덩치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의 포항급 PCC 초계함하고 거의 흡사하게 생겼어요. 이 옆모습, 앞모습, 이 형상이 아주 흡사하게 생겼고 무장도 여기 이제 76mm 함포, 40mm 또 함포 이런 걸 보면 우리 포항급하고 또 아주 흡사한 무장이에요. 단지 이제 우리 포항급보다 다른 게 여기는 이제 함대공 미사일 몇 발이 탑재된다는 거. 우리 포항급은 그게 없는데 이제 그런 점이 차이가 있고 여기는 우리 포항급과 다르게 헬기를 착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헬기를 착함할 수 있지만 헬기를 경납할 수 있는 경납권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사진에 보셨듯이 벨 214 이게 이제 UH-1의 원형이죠. 민수형인데 이거 과거 팔레비 시절에 샀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부터 뭐 한 40년쯤 된 그런 헬기가 되겠는데 이 헬기를 가지고 대잠 장비 없어요. 그냥 육안으로 그냥 하늘 해상을 이렇게 비행하면서 육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 잠수함을 찾는지 그거 알 수 없고 또 경납고가 없는데 이 군함에다가 이 대잠 헬기라고 주장하는 이 헬기를 실어서 갈 수가 없죠. 왜냐? 이란에서 홍해까지는 제법 멉니다. 아라비아 반도로 완전히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 헬기 없이 그냥 이 군함만 갈 것 같은데 이 군함은 놀랍게도 소나가 거의 없습니다. 소나가 없어요. 그러면은 소나도 없는 이 군함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스라엘의 잠수함은 아주 조용한 잠수함이죠. 그런데 이런 조용한 디젤 잠수함을 도대체 뭘 가지고 탐지를 하겠다는 것이지. 지금 이제 이 사비조라는 정보함이 이스라엘 돌핀2급 잠수함에서 쏜 잠대함 미사일에 의해서 지금 크게 파괴가 됐죠. 23,000톤급 정보함인데 이게 이제 기관이 정지되고 해가지고 그 표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와야 되는데 다시 또 이제 2탄, 3탄 맞을까봐 그래서 진짜로 침몰할까봐 이 구축함이 가서 군함이 가서 이제 보호하겠다는 건데 사실은 이 군함도 잠수함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칫 이스라엘 잠수함의 분노만 사서 이 군함까지 진짜로 미사일 맞으면 어떡하나. 사비조는 23,000톤이나 되기 때문에 한 발 맞아도 침몰은 하지 않고 저러고 있지만 이건 1,500톤이니까 한 발 맞으면 그냥 침몰이죠. 그래서 그런 일까지는 가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 이스라엘 잠수함이 이란 정보함 때려가지고 지금 뭐 정보력은 상실했겠지만 거기에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명피해 없이 이 이란 정보함이 그냥 이란까지 잘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사실 뭐 누구든지 죽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군함 가서 추가의 피해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구축함이라고 하니까 좀 웃기네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이 제가 마치기 전에 여기 이제 CH-53 스텔리온 헬기인데 과거 이란이 팔레비 국왕 시절에 얼마나 잘 나갔는가 하는 걸 이 사진에서 볼 수가 있어요. 스텔리온 헬기를 수송용으로 팔레비 시절에 미 해병대 지금 쓰고 있는 그 스텔리온이죠. 그걸 과거에 샀었습니다. 지금 또 사용하고 있는 사진인데 이란 예전에 대단했죠. 자유민주주의 포기하고 나니까 지금 이란이 되어버렸습니다. 불법 핵 개발하니까 지금 이란 이렇게 못 사는 이란이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잘 살았는데 두 번째, 북한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일성 생일 특별 공급도 못 받고 사상 초유의 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에서 이상 징후가 식별되었습니다. 평양 곳곳에서 김정은을 상징하는 표식이 철거되고 노동당 마크로 대체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평양 한복판의 평양 기차역과 주요 중심부 곳곳에 설치되어 있던 북한 지도자를 상징하는 거대 마크, 즉 상징 표식이 철거되고 있으며 노동당 표식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RFA가 15일 보도했습니다. RFA는 NK뉴스의 평양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평양역 앞에 위치한 거대한 별 모양의 마크가 철거되고 그 자리에 노동당 마크가 설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주요 도심 건물과 랜드마크, 상징적인 건물 꼭대기에 북한의 최고 지도자, 즉 김씨 일가를 상징하는 황금색 별과 그 주변을 보석이 둘러싸고 있는 이른바 최고사령관 상징 표식을 설치해서 김씨 일가의 절대 권력을 과시해 왔는데요. 최근 이 표식들이 잇따라 철거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식별된 평양역 앞의 이 마크는 김일성 시대부터 수십 년간 특별히 관리되어 오던 표식이었는데요. 8차 당대회가 끝난 직후인 2월 중순에서 4월 중순 사이 돌연 노동당 마크로 교체됐습니다. 이러한 마크 교체와 더불어 곳곳에 설치된 원수님 따라 하늘 땅 끝까지 라는 선전 문구도 당 중앙 따라 천만리 라는 문구로 대체되기 시작했는데요. 김정은의 절대 권력이 약화되기 시작한 것인지 아니면 국정 파탄의 책임을 희석시키기 위한 의도적 연출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거 이제 큰 별, 주변에 이제 작은 별들이 에워싸고 있고 월급수 비슷한 거 이게 지금 에워싸고 있는 이게 지금 이제 최고사령관 마크예요. 이걸 보고 이제 항상 충성심을 강조하는 게 북한인데 이게 평양역 앞에 딱 보이는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일성 시대 때부터 있던 거예요. 김일성 시대 때부터. 그걸 지금 올 2월에서 4월 사이에 바뀐 겁니다. 지금 이게 노동당 8차 대회 그리고 이제 고난의 행군을 선포를 했죠. 그 시기에 바뀐 겁니다. 그리고 여기 문구도 그 밑에 원수님 따라 하늘 땅끝까지 원수님 바로 김정은이죠. 과거에는 김일성 그 이후에는 김정일 지금 김정은인데 그 원수님 따라 하늘 땅끝까지 죽음까지 불사하겠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거 당 중앙 따라 천만리 간다는 것은 죽지는 않겠다는 말이 되죠. 하늘 땅 끝까지는 죽기를 각오하겠다 이 말인데 그래서 당중앙은 또 엄밀히 이야기하면 김정은이에요. 그런데 김정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당중앙 그러면은 지금 북한의 정치 체제가 김정은 1인 독재 체제가 아니고 당중앙이라고 하면서 집단 지도 체제로 변한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이 김정은 지금 당한 것 같다. 군부에서 잡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 제가 몇 번 해드렸는데 그때 무슨 소리냐 이제 이런 이야기 비아냥 제가 많이 들었는데 북한의 정치 체제가 많이 변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저는 자꾸 듭니다. 이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김정은 자기네들의 이 백두혈통의 상징 마크를 노동당 마크로 바꾸었어요. 김정은 따라 죽자라고 하는 이 문구를 그냥 당중앙 따라 충성해서 가자라는 문구로 바꿨어요. 이 구호를 바꾸고 상징물을 바꾸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로 김정은의 권력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는 평가로도 볼 수 있고 또 데일리 NK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경제 실정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이
한 300만 명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 고난의 행군, 그 고난의 행군은 2차 고난의 행군을 선언했기 때문에 자기 혼자 비난을 받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물타기를 해서 공격의 대상을 좀 분산시키자라는 그런 물타기 차원이 아니냐, 그럴 수도 있다라는 분석을 하는데, 뭐 어느 것이든 북한은 굉장히 큰 변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저는 김정은의 1인 독재 권력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방증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북한 이거 가만 놔두면 무너질 것 같네요. 가만 놔둬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